자, 자, 앞서 그 체계적 평형 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입시에서 나오느냐? 그 제가 자료 2개 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카이스트 기출문제만 따로 뽑아 놓은 거 있었죠. 그 카이스트 기출만 따로 뽑아 놓은 것 중에서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냐면 2022년 기출 6 2022년 기출문제 6번 2022년 기출문제 6번 찾았나요? 요 문제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2022년 기출문제 6번 내가 봤을 때 이해 이거 틀린 사람 억수로 많았을 거거든요. 보통의 약산의 산해리 뭐 완충용액 그다음에 중화적정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괄호 3번 같은 거 푸실 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는 또 친절하게도 그 해설지를 또 같이 보여줍니다. 친절한데 그 해설지가 그 카이스트가 보여준 해설지가 보신 사람 알겠지만 뻑이에요 진짜 이 문제. 공식 해설지 한번 나중에 그 기회가 나면 보세요. 진짜 뭔 말이야 먹을 수 없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 나름으로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좀 물론 이것 또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훨씬 더 논리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이스트 해설지에는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컨셉을 쓰지 않고 해설지를 쓰는 바람에 해설지가 매우 난잡합니다. 엄청 난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예, 훨씬 더 양도 많고 쓰잘데기 없는 설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니까 꼭 알아두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서울대 기출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그 계산행 해놨으니까 봐요. 알겠죠? 그럼 내가 시간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다 풀어드리긴 좀 그렇고 써놨으니까 좀 살펴봐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서울대 기출로는 뭐가 나온 게 있느냐? 어디로 가볼구나. 어디로 가볼구나. 15페이지 19번. 15페이지 19번. 한번 봅시다. 이게 서울대 언제 냈던 거냐면 2010년에 냈던 거네요. 자, 이 문제는 거기 새끼 문제가 몇 개까지 달려있더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에 추가 질문이 두 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꽤 커다란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 있죠. 탄산. 자, 탄산 분자식 어떻게 되죠?
탄산 분자식. 기억 안 나? 탄산 분자식? 탄산 분자식 어떻게 해? 아니 이 사람들아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렇죠. 버러버러버러버 탄산의 분자식은 H2CO3. 그죠? 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입시에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 나오게 안 나오게요? 뎁다 나옵니다. 그죠? 이제 이번 텀에는 루이스 구조 강의는 안 하겠지만 못 하겠지만 저 하여튼 입시에서 루이스 구조 엄청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싹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탄산의 루이스 구조 그리셨어요? 한번 볼까요?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 너무 바짝 그렸나? A. 자,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결합하고 양 끄트머리에 OH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 탄산의 유명한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 수능 문제도 저 탄산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저 정도는 뭐 알릴 거고요. 자, 저 탄산이 사실 우리 지구에 별로 없어요.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우리 지구에 별로 없어요. 천지백가리로. 우리 지구에 탄산이 천지백가리로 많죠. 왜? 왜?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탄산의 형태로 물에 녹아 있건 광물 형태로 바뀌어 있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1. 탄산 형성. 바로 대기 중에 있는 CO2. 자연 상태에서 CO2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동물들의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이 화석연료를 활용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만들어지죠. 어쨌건 그게 어딘가로 흡수가 됩니다. 바로 H2O. 그래서 식물을 통한 광합성도 있겠지만 사실 식물을 통한 광합성보다 저 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식물이 더 많아요? 바다가 더 넓어요? 지구상에 바닷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즉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얘가 샥 녹아 들어가면 이렇게 탄산이 맹글어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면 저렇게 탄산이 될 텐데 이제 이놈의 탄산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양성자성산. 자, 큐치니 오빠? 양성자 뜻은? 양성자가 뭘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가 뭐? 아니 이것을 큐치니 오빠 양성자의 뜻은? 양성자가 뭐야? 예? 양성자를 모른다고요? 이거 중학교를 안 나왔나? 이거 왜 재환아? 양성자가 뭐예요? H H 양성자를 모르 수소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로만 돼 있잖아요. 하나 떨어져 나오면 양성자 하나 남잖아요. 수소 이온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2, 이건 숫자 2를 뜻합니다. 숫자 2. 그래서 H2, 2. 그래서 분자안에 H 플러스가 2개 있다고 해서 저걸 이양성자성산이라고 하죠. 알겠죠? 이양성자성산은 사실 고교 교과 과정입니까? 아닙니까? 고교 교과 과정이 아니죠. 이양성자성산은 고교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만 교과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 아니다. 원래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
이양성자성 산으로 구성된 완충 용액 역시 수능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성자성 산 전체가 고교교과적 과정에 포함된 건 아닌데 이양성자성 산으로 구성된 완충 용액이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서울대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양성자성 산을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양성자성 산과 관련된 모든 역학을 다 냅니다. 그냥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교교과 과정에서는 완충 용액만 배우는데 교수들은 이것과 관련된 모든 걸 다 내버릴 겁니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 탄산 같은 경우 첫 번째 산эл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되고 요렇게 그리고 요때 KA1은 over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이는 바로 첫 번째 산эл이 상수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산эл이도 일어나겠죠? 누구로부터? 여기에 있는 탄산수소 이온으로부터.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은 HCO3- 요건데 물속에서 H+ 하고 CO3E- 또 이온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산эл이 상수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반응물분해 생성물 반응물분해 생성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 구체적인 값을 줄 건데 뭐 구체적인 값을 뭐 당장 모른다 하더라도요. 뭐 이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고요. 대략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대략 저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퀴즈 민물과 바닷물의 pH를 비교하시오. 자, 민물의 pH 얼마일까요? 민물의 pH 얼마일까요? 규친이 오빠, 민물의 pH 얼마일까요? 자, 물론 민물의 pH는요 사실 매우 가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육상에는 케미컬들이 별로 없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육상은 케미컬들이 천지백깔입니다. 이게 막 광산에서도 막 뭐가 흘러나오고요. 아니 지나가던 소가 똥도 쌀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저기에 있던 이상한 물질들이 막 쓸려 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육상에서의 pH는 아주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민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의 완벽한 자연에서의 그 민물의 그 보통 담수의 pH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그냥 정수기에 물 하나 떠놓고요.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지고 그러면 정수기에서 받은 물이니까 특별한 케미컬이 있어요. 그냥 진짜 보통의 물. 그냥 보통의 물이죠. 거기에 특별한 케미컬을 막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수기에서 물 딱 떠가지고 이 공기 중에 딱 내비뒀을 때 한참 하루 이틀 정도 내비뒀을 때 그때 pH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에 뭐 홍수 뭐고 막 뭐 이렇게 누가 와서 똥 싸고 그런 pH만 바뀌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정수기에서 물 받아서 그냥 이렇게 딱 내비뒀다 했을 때 pH가 얼마냐고요. 버르버르버르버 민물은 pH가 6 정도입니다. 6 정도입니다. 7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생수의 pH는 7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큐준이 오빠 왜일까요? 왜일까요? 깜짝이야. 왜일까요? 칠판에 잔뜩 써놨잖아요. 어? 자, 바로보다 CO2가 물에 녹아서 탄산 만들어지고 산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아, 여기 잔뜩 써놨잖아요. 여기 잔뜩 써놨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이산화탄소가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물속에 있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까? 자연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두면 거기 이산화탄소가 쏙쏙 나요. 그럼 조금이라도 녹으면 죠. 그럼 없던 H 플러스가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7은 아니라고요. 7보다 작아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한 5.6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심한 경우. 그러니까 온도 좀 낮고 좀 차갑고 좀 이러면 차가울 기체의 용해도가 또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 많이 녹아들어서 pH가 5.6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물을 우리는 중성이라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근데 중성 아니라니까요. 엄밀한 의미는. 그래서 이 그 화학에서 얘기하는 산성, 염기성, 중성과 식품의 산성, 염기성, 중성은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pH 5에서 6 정도 먹어도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산성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다의 pH는 얼마일까요? 바다의 pH는 얼마일까요? 바다의 pH는 얼마일까요? 광명이 오빠, 바다의 pH는 얼마일까요? 이런 거 교수들이 묻기 아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얼마냐면 7.4에서 7.64입니다. 즉, 둘 중에 누가 더 산성이고 누가 더 염기성입니까?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약간 염기성이죠. 혹은 덜 산성이죠.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이유가? 자, 민물이 산성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물이 산성이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죠. 그러면 바다는 산성이 안 됐잖아요. 자, 논리를 만들어 보자. 논리를. 민물엔 이산화탄소가 있어 산성이다. 근데 바닷물은 산성이 아니다. 그럼 이런 바닷물엔 뭐가 별로 없다? 이게 별로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매우 이상한 논리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논리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되지. 왜 바닷물 속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느냐? 바닷물 속엔 왜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겠어요? 생각해봐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녹아 들어갈 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구별하겠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겠어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선.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이산화탄소 긴체인데, 자, 내가 한번 오늘은 물에 녹아볼 테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산화탄소가. 자, 근데 저기는 민물이고 여기는 바닷물이야. 나는 왠지 바다가 좋아. 왜냐면 저기 막 관광객들도 많고 막 예쁜 물고기도 있고 저길도 좋아해. 아니면 민물. 나는 이산화탄소, 나는 짠물이 싫어. 찝찝한 것 같아. 왠지 내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 민물에 녹을래. 뭐 이런 선택성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굴리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민물이나 바닷물이나 다 녹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민물의 양이 더 많아요. 이 담수의 양이 더 많아요. 아니면 바닷물의 양이 더 많아요. 바닷물의 양이 무한대로 많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도 어디 양적으로 더 녹아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많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어요. 왜?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조개와 산호초가 CO2를 대량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닷물 속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조개하고 산호초가 다 먹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광명아? 바로 조개 껍데기 만들려고요. 조개 껍데기 성분이 뭐예요? CaCO3요. 칼슘 양이온은 생명체 내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 내부에 있는 칼슘 양이온을 이용해서 그 물에 있는 CO2를 빨아들이면 쟤네들이 탄산수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을 딱딱하게 둘러싼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많이 녹아 들어오죠. 많이 녹아 들어오는데 녹아 들어오는 족족족족족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먹어버려서 조개하고 산호가 없어져서 먹어버려서. 그래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큰 생물군이 누구냐면 사실 식물보다 저 조개하고 산호초예요. 그 사실은 조개하고 산호초가 없으면 지구에 이런 거대한 생물 생태계는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광명이 오빠 조개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교준이 오빠 조개 좋아해요? 전복은? 안 좋아요? 소라 이런 거 안 좋아요? 소라도 안 좋아요? 전복도 안 좋아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오분작 이런 거 그럼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래? 재환이 조개 좋아해요? 그렇지. 앞으로 재환이 그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크렘 차우더 스프나 뭐 봉골레 스프 이런 거 먹을 때 조개야 고마워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야 돼. 재환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조개 먹을 때 조개한테 감사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광명아 그래야 되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바다의 pH는 육상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대학교 들어가면 해양학과 1학년 교양 그 해양학 개론 이런 거 배우면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이게 조개가 지구온난화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속담 중에 이거 모르더라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을 남기고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말에 수업했는데 뭐라더라? 사람이 죽어서 뭘 남겨? 사람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대. 그래서 뭐라고요? 오빠 그래 여러분 좋아. 그런데 조개는 죽어서 뭘 남기죠? 조개는 죽어서 뭘 남겨요? 조개 껍데기를 남기죠. 조개 껍데기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또 조개가 한 살을 해서 죽거나 포식자 잡혀 먹혀도 껍데기는 바닷속에 영원히 깔려 있는 거예요. 2억 년 동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계속 되는 그 이산화탄소를 조개가 이 지질 과정 동안 지질 시간대 동안 계속 이렇게 잡아놔 준 거예요. 그래서 조개는 죽어도 이산화탄소가 조개 껍데기 형태로 해저 바닥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면 조개도 죽고 산호도 죽고 막 하여튼 뭐 이런 혹은 산성화가 벌어진다 등등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조개야 감사해. 자 됐죠? 자 그다음 탄산의 이온화 1, 2 그다음 3. 좀 길게 써야 되니까.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좀 쓸 데가 필요해서 이거 지울게요. 이거 준다. 헤이 츄. 자 탄산의 이온화 3. 프랙셔널 컴포지션. 자, 아까 언급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누구에 대한 걸 해보려고 하냐면 CO3-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요거의 비에 대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뭐냐면 탄산이 물에 녹아 들어와서 탄산 수소 이온으로 있을 수 있고 탄산 이온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한 탄산 음이온의 비율 저걸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또한 저런 이 다양성자성산에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어떻게 해볼 거나? 에이. 자, 한 다음에 1 더하기 H 마이너스 됐고 더하기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여러분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저래도 돼요, 안 돼요? 큐치나 저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냥 어떻게 한 거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고 얘로 다 나눈 거예요. 그죠? 나눠서 1로 만들고 얘분의 1, 얘분의 1, 얘분의 1 한 거예요. 됐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H 플러스를 곱해요.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알겠죠? 위아래 똑같이 곱했으니까요. 저 하나 맞아요? 그 다음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뭐 되지, 위아래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H 플러스를 한 번 더 곱할게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자, 재현아,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당연히 되지, 또 위아래 다 곱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요렇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치환한 거냐면 그야말로 요만큼을 KA1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 거예요. KA2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을 외우는 게 좋거든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잘 보세요. 마치 분모를 보시면 무슨 전개 같아요? 2차 다항식 전개죠. 왜 또 2차 다항식이냐고 묻는다면 이양성자성 산이니까요. 존재하는 산의 개수만큼 다항식 전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3양성자성 산이다. 인산처럼. 그럼 여기가 3차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2차 전개, 이게 2양성자성 산은 2차 전개라서 H 플러스에 대한 2차항, 1차항, 0차항. 거기에 개수가 어떻게 붙냐면 K1, K1, K2.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CO3 E- 꼴은 끝에 있는 0차항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HCO3-의 프랙셔널 컴포지션도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똑같고요. 누가 분자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바로 요거요. 1차항이 분자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H2CO3에 대한 컴포지션은 H 플러스에 대한 요 2차항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저렇게 표현된다는 걸 보시면 계산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저걸 안 외워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그러면 계산이 훨씬 난잡해집니다. 난잡해지고 표현이 지저분해지고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저걸 딱 외우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됐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얘를 뭐랑 연결시키냐면 자, 그러면 여기 계산 과정은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지우서 쑥쑥쑥.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자, 혹시 여러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앙금. 그래서 앙금이라는 표현은 중교과서에서부터 나오죠. 대표적인 앙금 물질이 뭐예요? 앙금 생성 물질이. 그 유명한 AgCl이요. 그래서 중등 교과서에도 AgCl이 등장하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인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침전 물질 중에 염화은, 그래서 AgCl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저 탄산칼슘 역시 앙금이죠. 그리고 앙금 한자말로 침전이라고도 하는데 걔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을 뜻하죠. 근데 이제 걔들이 물속에 잘 안 녹는데 그냥 진짜 녹을 만큼 녹거든요. 조금 녹거든요. 그 녹는 정도를 표현해주는 상수를 우리가 무슨 상수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상수 용해도 곱상수 KSP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KSP가 여기서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녹아 들어온 요 이온 농도 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침전 혹은 앙금을 이룰수록 이 KSP는 그래서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이 값이 아주 작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내 기억은 한데 한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작은 값인데 필요하면 이제 숫자도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용해 과정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질량 보존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질량 보존 관계가 나타나느냐? 자, 녹아 들어올 때 요 칼슘 2 플러스의 농도하고요 CO3 2 마이너스의 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녹아 들어온 칼슘 2 플러스하고 CO3 2 마이너스 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몇 대 몇으로 이온화 될 테니까요. 1대 1로 이온화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둘의 농도는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CO3 2 마이너스는요. 나중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얘가 탄산칼슘으로부터 녹아 나왔을 때 물속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탄산음이온은 물속에서 꼴이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냐면 탄산수소음이온 꼴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뭘 하면? 얘가 뭐 하면 이렇게 돼요? 뭐 하면 이런 꼴이 돼요? 재환아, 얘가 뭘 하면 이런 꼴이 돼요? 이게 뭘 하면 이런 꼴이 돼요? 버르버르버르바 가수분해이에요. 자,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가수분 반응을 생각을 해볼 건데 탄산 칼슘으로부터 CO3 2-가 물에 녹아 들어오면 물이랑 만나가지고 설라분에 탄산수소 음이온이 되고 OH-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저 탄산수소 음이온이 또 물과 반응을 해서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다시 또 탄산이 되고 OH- 이온이 또 떨어져 나올 수도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큐친이 오빠? 얘 한자말로? 한자말로. 이걸 한자말로. 한자로. 그게 더하기 가짜예요. 알겠죠? 현정이었니? 한자말로? 가수. 알겠죠? 가수. 말 그대로 쓴 거야, 알겠죠? 그래서 더하기 H2O를 다른 말로 가수. 그래서 반응을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광명오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수분해 반응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또 가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해봐. CO3E-가 물속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거나 가수분해하거나 다른 경우일 수 있어 없어? 다른 경우일 수는 없지. 가만히 있거나 딴짓하거나 이거 아니야. 그러면 가만히 있건 딴짓을 해서 딴 놈들이 생기고 여기 존재하는 탄소 원자는 맨 처음 어디로부터 공급된 거야? 탄산칼슘의 요놈의 용해로부터 공급된 거라 이런 말이지. 즉 최종 상태에서 이거 탄소 원자 개수를 합치면 그게 요 탄소 원자 개수 혹은 칼슘 원자 개수랑 같아야 된다고.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보존이야.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걸 썼죠? 썼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저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저 관계를 활용하면 우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요 수식에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에서 바로 CO3E- over 칼슘 E 플러스가 뭐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H 플러스의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분의 KA1 KA2라는 걸 알 수 있지. 맞나요? 됐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얘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네. 맞죠? 그럼 얘를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쟤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KSP over 칼슘 제곱. 됐나요?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칼슘 E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KSP H 플러스 농도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over KA1 KA2의 루트. 그래서 저 탄산칼슘이 침전 혹은 앙금이어서 물에 잘 녹는다 그래요? 안 녹는다 그래요? 잘 안 녹지만 눈곱만큼 녹는다고 했죠. 눈곱만큼. 그 눈곱만큼 녹아 들어간 칼슘 E 플러스의 농도를 누구의 함수로? H 플러스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서울대 기출문제로 그대로 나왔어요. 알겠죠?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 잘 봐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 저 여기 줄게요. 여기 줘도 되겠어요? 여기 줄게요. 그럼 이제
항상 화학은 사실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화학이 아니에요. 화학 구라로 푸는 거거든. 화학은 수식을 쓸 거면 물리를 전공하는 거고 알겠어요? 뭐 더 하려면 수학을 전공하는 거고 화학은 이게 구라야 구라. 아니면 실제 실험을 하거나.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건 화학이 아니거든. 이건 산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화학적인 표현을 할 거냐? 실험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거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자, 여러분 대리석이라고 들어봤죠? 대리석. 자, 여러분 대리석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되게 흔하게 있어요. 아니, 흔하죠. 그래서 왜 집안 인테리어로 대리석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바닥이나 벽에 이렇게 대리석 붙이고 하잖아요. 그 좀 이렇게 뭐 우리 집 인테리어 좀 했네 하고 하잖아. 그 대리석. 그 대리석 주성분이 뭐게? CaCO3요. 대리석이 CaCO3예요. 그 조개 껍데기를 꽉 다져서 꽉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대리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리석 물에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당연히 물에 안 녹지. 물에 안 녹으니까 바닥에 세팅하고 물걸레질 하잖아. 만약에 대리석이 물에 녹으면 물걸레질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니 큰일 나지. 무슨 말 알겠어요? 물거질 이렇게 하면 막 하다가 바닥 푹푹 패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물에 안 녹지. 근데 요따가 우리가 어떻게 요따가 우리 어떻게 요따가 어떻게 하냐면 버러버러버러봐 스포이드를 그려보았어요. 귀치나 귀엽죠? 귀여운 스포이드. 자, 이 스포이드에 무엇을 염산 수용액이 있어요. 그럼 염산 수용액을 똑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움푹 패이면서 이 염산 수용액으로부터 뭔가가 뭉게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뭉게 만들어진 얘가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기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이거 움푹 패이고 녹죠. 여기에 누가 칼슘 2 플러스 이온이 여기 녹아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칼슘 2 플러스 이온하고 염산으로부터 들어온 Cl 마이너스 읍이온하고 여기에 구경꾼 이온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있지. 이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온 이거. 자, 맹물에는 얘가 안 녹지만 어떤 조건에서 칼슘 2 플러스가 녹아 나왔어요? 산성 조건에서 녹아 나왔죠?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산성 조건이니까 이 H 플러스 값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죠. 그랬더니 얘 값이 같이 덩달아 커진다를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 2010년 기출문제는 저 수식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pH 조건이 만약에 뭐 H 플러스 pH가 7이었다. 그럴 때 KSP, K1 문제에서 다 주거든요. 그래서 K1, KSP 다 주고 만약에 pH가 7이다. 그럼 H 플러스 농도 넣고 그때 칼슘 이온이 얼마냐. 그리고 염산을 떨어뜨려서 H 플러스 농도가 pH를 4를 만들었다. 그럴 때 칼슘 2 플러스 농도가 얼마냐를 반복적으로 계산하게 해요. 그 반복적으로 하는 계산을 이 수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딱딱딱 놓고 팍 계산할 수가 있지. 훨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선 평형 양론 계산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평형 과정과 산염기 계산에 대해서 오늘 콩볶아 번개불에 콩볶아 모두 후딱했고요. 이는 뭐라 하냐면 electrochemistry 전기화학
그죠?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가 남으면 반응 속도 문제도 하나 해보긴 할 건데 아마 정기화학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땐 오늘 드린 거 있죠? 그대로 다시 똑같이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자, 잠깐 여러분, 내 수업 시간에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규진 오빠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저 언니도 이렇게. 이렇게. 자, 재환이도 이렇게. 자, 다 이렇게. 자, 그런 거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되었다. 지호 채원이도 안녕.